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명시 하안주공 12개 단지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보고요.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비교를 해볼 흑석동 7개 단지를 보면 첫 번째 단지는 아크로 리버하임이고요. 지난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따끈따끈한 신축이고요. 한강변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107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흑석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흑석 한강 푸르지오입니다. 서달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숲세권 단지이고요. 따라서 환경이 쾌적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든지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지난 2012년에 준공을 해서 현재 8년 정도가 지난 구축이고요. 863세대입니다. 세 번째 단지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인데요. 흑석 5구역을 재개발해서 지난 2011년에 준공한 655세대의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철 9호선 흑석역 접근이 편리한 그런 역세권 입지입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입니다. 한강 센트레빌 2차는 흑석 6구역을 재개발한 그런 단지이고요. 서달산이 인접해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을로초등학교가 단지와 거의 붙어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963세대의 적지 않은 단지 규모입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한 한강현대입니다. 지난 88년에 준공을 해서 현재 30년이 넘은 구축이지만 1000세대 가까운 그런 대단지이고요. 특히 한강 조망이 아주 훌륭하고 역세권이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큰 그런 단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수대 현대입니다. 여기도 지난 88년에 준공을 해서 30년이 넘은 그런 구축이고요. 660세대입니다. 명수대 현대도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 조망이 압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흑석초등학교 초품화의 전철 9호선 역세권 단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단지는 롯데캐슬 에듀포레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년 정도 지난 신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545세대입니다. 중앙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와 전철역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입지라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은 전철 9호선 흑석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크로 리버하임과 명수대 현대 그리고 한강 현대가 이렇게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와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흑석동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한강 푸르지오와 흑석 센트레빌 2차는 서달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비교 전에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교 평형은 20평대와 30평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비교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0평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하임 34평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1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7월에 18억 원대로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두 달 뒤 9월에는 20억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20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13억 원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무려 21%가 상승한 3억 6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다음은 흑석 한강 푸르지오 33평입니다. 작년 7월에 14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11월에는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전세 물량은 잠긴 상태이고요. 작년에는 2억 2천만 원이 상승을 했고 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32평과 33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7월에 15억 원대로 크게 점프를 했고 그 후로 안정적인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12월에는 16억 3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11억 원 수준이고요. 작년에는 1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33평은 작년 8월에 14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12월에는 14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급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9억 원 정도에 나와 있지만 물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17%가 급등한 2억 1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한강현대 30평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12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7월에 13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12월에는
14억 4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2억 2천만 원이 급등했고 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명수대 한강 30평은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닌데요. 작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 거래건이 하나 있었고 얼마 전 1월 6일에는 15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5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물량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롯데캐슬 에듀폴의 34평 보시겠습니다.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작년 8월에 15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2월에는 16억 8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는 9억 원 내외로 그렇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전세 물량은 거의 바닥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흑석동 7개 단지에 대한 30평대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지가 작년에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평대에 대한 실거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흑석동 단지들은 대부분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평대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크로 리버하임 24평은 작년 7월에 15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11월에는 16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10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흑석 한강 푸르지오와 흑석 한강 센트레빌 1, 2차 20평대는 지난 1년간 거래건이 전혀 없었고요. 현재 전세가를 보면 한강 센트레빌 1차 25평은 9억 원 내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센트레빌 2차 24평은 7억 5천만 원 수준의 전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현대 26평입니다. 작년 6월에 11억 원대로 크게 점프를 했고요. 지난 11월에는 13억 2,5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6억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수대 현대 26평은 3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인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11억 7,500만 원 거래가 지난 1년 동안의 유일한 그런 거래였고요. 현재 전세 물량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롯데캐슬 에듀폴의 24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작년 7월에 13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11월에는 14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는 8억 5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석동 7개 단지에 대한 20평대와 30평대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모든 단지가 거래되는 족족 신고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물이 크게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요. 호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는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변 개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흑석지구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만큼 매매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